어떤 결혼이 진짜 결혼일까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그 사람의 손이 따뜻하다고 느끼는 순간일까요? 저는 26에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빚 45억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조건으로 대기업 회장의 아들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 만나던 날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저 오늘부터 누나 남편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28살 남자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하고요. 그런데 신혼 첫날 밤, 그 남자가 제 방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눈빛은 낮에 보았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린아이 같던 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이 남자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결혼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안입니다. 26이고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강 회장 댁의 며느리가 되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인쇄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성실하고 꼼꼼한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빚을 지셨다는 게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퇴근하고 들어오니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불도 안 켜고 어둠 속에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지안아.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낮고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고 계세요? 저는 불을 켰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울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넘어갔다. 연대 보증 잘못 섰다가 다 날아갔어.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얼마예요? 45억. 그 숫자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였어요. 집 앞에 검은 차가 서더니 정장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우면서도 차분한 분이었어요. 뒤따라 젊은 남성 한 명이 더 내렸는데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눈빛이 어딘가 멍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앞에 분이 강 회장님, 뒤에 젊은 남성이 아들 강도현이라는 걸요. 거실에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차를 내어드리고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그 빚을 갚을 방법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저희 아들 도연이와 따님이 결혼해 주신다면 모든 채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길을 의심했습니다.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여서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미안함과 절망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강 회장님이 저를 한번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도연이는 조금 특별한 아이입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3주 뒤에 치렀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조용히요. 도연 씨를 제대로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얀 셔츠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는데 표정이 영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강도현이에요. 오늘부터 지안 누나 남편이에요. 28 남자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투가 영락없이 초등학생 같았어요.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강 회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분이구나 하고요. 강 회장님 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빌라와는 다른 세계였어요. 도현 씨가 제 방을 직접 안내해 줬습니다.
지안 누나, 여기가 누나 방이에요. 침대도 푹신하고 좋아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았어요. 도연 씨는 어디서 주무세요? 저는 옆방이요. 아버지가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지안 씨, 저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였어요. 그런데 낮과 달랐습니다. 그 멍하고 해맑던 눈빛이 사라져 있었어요. 차분하고 날카롭고 무언가 오래 담아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씨가 방에 들어왔어요. 문을 조용히 닫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기억해 두세요. 무슨 말이요? 저는 지안 씨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도연 씨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 씨는 다시 원래대로였습니다. 지안 누나, 오늘 뭐 할 거예요? 저 퍼즐 맞추고 싶어요. 같이 해요. 저는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오후에 도연 씨는 정말 거실 바닥에 앉아서 2000피스짜리 퍼즐을 꺼냈어요. 그런데 맞추는 속도가 이상했습니다. 퍼즐 조각을 한번 보더니 바로 제자리에 끼워 넣었어요. 설계도를 외우고 있는 사람처럼요. 퍼즐 많이 해봤어요? 네,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가 사다 주셨어요. 도연 씨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손이 멈추더니 전체 구조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 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유난히 걸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어요.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도연 씨 방 쪽에서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잠꼬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단열재 하중 계산이 잘못됐어. 기둥 간격을 다시 봐야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동 주파수 분석 결과가 설계값과 다르게 나왔어. 이 구조물은 안전하지 않아. 출판사에서 건축 관련 책을 몇 권 편집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도연 씨가 중얼거리는 건 건축공학 수준의 전문 지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 씨는 여느 때처럼 밝은 얼굴로 나타났어요. 어젯밤에 잠꼬대 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기억은 안 나요? 도연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어차피 기억 못하는 걸요 뭐.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잠꼬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건축 구조 계산에서 시작했던 것이 재료 강도, 집안 치마 분석, 내진 설계로 이어지더니 어느 날 밤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균열이 생기고 있어. 이미 내부 손상이 시작됐는데 아무도 몰라.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바꾸면 안 돼. 그건 사람이 다치는 일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소장님, 이 건물 착공하면 안 됩니다. 제발 제 말 들어주세요.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도연 씨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 잠꼬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 문제, 보고서 조작, 누군가에게 막히는 경고. 이 사람은 건축공학자였구나. 그리고 뭔가 잘못된 일에 휘말렸구나. 서랍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현장 안전모를 쓰고 도면을 펼치고 있는 도연 씨였는데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진지하고 무언가를 확신하는 눈이었어요.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강남 모모 복합 건물 현장. 불과 3년 전이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어느 날 강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아나, 요즘 도연이 어때? 잘 지내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혹시 이상한 말을 하거나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인 적 있니?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별다른 건 없어요. 회장님이 안도하시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집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에 대해. 그리고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타난 건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잘 차려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또래로 보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안녕하세요. 오서연이에요. 도연 씨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실로 안내했더니 도연 씨가 그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 씨, 왜 여기에요? 오랜만에 인사하러 왔지. 새 부인도 생겼다고 하니까. 서연 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떤 사이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 씨 야근 파트너였죠. 매일 밤 같이 현장에 남아있던 사이. 맞죠, 도연 씨? 도연 씨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고 이후로 연락이 끊겼으니까. 사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가 입을 열려는 순간 서연 씨, 강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오시던 참이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는 게 좋겠어요. 서연 씨가 잠깐 회장님을 바라보다가 저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궁금한 거 생기면 연락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오서연, 구조안전연구소 책임연구원, 건축구조 전문가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 씨의 잠꼬대는 가장 생생했어요. 균열 보고서 원본을 없애면 안 됩니다. 그건 증거 은폐예요. 서연 씨, 당신도 알잖아요. 그 건물 올리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서명 못해요. 사람이 다치는 일이에요.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도연 씨 옆에 앉았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악몽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도연 씨의 손이 허공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도연 씨의 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의무감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람 혼자 이 악몽을 견디게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연 씨에게 연락한 건 이틀 뒤였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3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서연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그때 저희 회사 구조 검토팀 팀장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수치 계산 하나 틀린 적이 없었고 누가 뭐라 해도 원칙에서 절대 안 벗어났어요. 그런데요. 강남에 대형 복합 건물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시공사에서 비용 줄이려고 설계를 임의로 바꿨는데 도연 씨가 그걸 잡아낸 거예요. 이대로 지으면 안 된다고 안전보고서에 서명 못하겠다고 버텼어요. 그래서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죠.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도연 씨는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가설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도연 씨가 그 아래에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수술하고 의식은 돌아왔는데 뭔가 달라졌어요. 기억이 불완전해졌고 감정 조절도 힘들어졌대요. 가족들이 충격을 줄이려고 일상 자극을 최소화하다 보니 지금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그 사고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나요? 서연 씨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조사는 흐지부지 됐어요. 저도 그게 항상 찜찜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래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옳은 일을 하려다가 다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게. 그리고 지금 그 상처 속에서 매일 밤 혼자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한 씨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그 건물 관련 내부 고발 서류가 나왔어요. 도연 씨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당시 사고가 고의였다는 정황이에요. 저는 바로 나가려다가 도연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한 씨 어디 가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같이 가요. 서연 씨를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 도연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 건물 알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강남 쪽 현장이잖아요. 기둥 간격이 설계도랑 달랐어요. 6m여야 하는데 7.2m로 바뀌어 있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정확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도연 씨?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기억이 나요. 갑자기 도연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꿈에서 맨날 봤어요. 숫자들이. 그게 꿈인 줄 알았는데 꿈이 아니었나 봐요. 서연 씨를 만나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도연 씨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용히 읽었습니다. 읽는 속도가 빨랐어요. 뭔가를 확인하듯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보는 눈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조작됐어요. 원본 데이터는 달랐어요. 서연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연 씨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알아요. 도연 씨가 서류 한 장을 짚었습니다. 이거 제가 원본 보관해 뒀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날 이후 도연 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한 겹씩. 퍼즐을 맞추다가 갑자기 구조 계산 이야기를 했어요. 밥을 먹다가 현장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잠꼬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 씨가 먼저 말했어요. 지한 씨 저 무서워요. 뭐가요? 기억이 돌아오는 게요. 다 돌아오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지금의 저는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도연 씨도 도연 씨예요. 기억이 돌아와도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많아지는 거예요. 도연 씨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한 씨는 무섭지 않아요?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도연 씨를 알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전 도연 씨도 지금 도연 씨도.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도 놀랐습니다. 진심이었거든요. 서류는 결국 세상에 나왔습니다. 당시 현장 소장과 시공사 임원이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도연 씨가 보관해 뒀던 원본 데이터가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저를 부르신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지아나 미안하다. 회장님이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연이 일을 처음부터 말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상처받을까봐 숨겼어. 그게 잘못이었다. 괜찮아요, 아버님.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집에 들어왔잖니. 그런데도 도연이를 지켜줬어. 회장님의 눈이 붉어졌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처음으로 그 말이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어요. 도연 씨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한 씨. 네. 저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뭐든요. 도연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첫날 밤과 같았습니다. 차분하고 날카롭고 오래 참아온 눈이었어요. 처음에 계약이라서 결혼한 거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럼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는. 그냥 어느 순간 아니게 됐어요. 도연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순진하게 웃는 예전 모습이었어요. 저도요. 그날 밤 도연 씨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옆에서 도연 씨가 먼저 일어나 조용히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뭐해요? 구조 계산이요. 오랜만에 해보고 싶어서. 도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계약으로 시작한 결혼이 진짜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이제 알 것 같다고. 도장을 찍는 순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손이 따뜻하다고 처음 느낀 순간도 아니고요. 매일 밤 혼자 꾸던 악몽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떠셨나요? 꼭 거창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가장 어두운 밤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게 가장 진짜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댓글에 어떤 말이든 남겨주세요.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 꼭 읽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수첩이었습니다. 내일 또 찾아올게요.